진이의 부동산 투자일기 김대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승의 법칙 또는 부동산 3승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어디에, where,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부동산 상승의 법칙은 언제, when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2018년 8월 13일 기사입니다. 전철 개통 예정지 집값 3번 오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수도권에는 전철 개통에 따른 호재를 누릴 지역이 여전히 많다고 하면서 전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철 개통 계획 단계와 착공 때 그리고 개통 직전 이렇게 3번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 개통 호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개통 1년이나 6개월 전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착공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개통 단계입니다. 물론 초문의 단계에서 투자하신다면 운이 좋다면 더 많은 수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LH 직원도 아니고요. 정부 관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에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요. 계획이 발표가 났을 때 매수를 하셔서요. 개통 직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격언에 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발표, 착공, 준공에 따라서 3번 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의 법칙은 다른 말로 부동산 3승의 법칙이라고 또 불리웁니다. 1단계 상승은 도시계획 등의 발표에 따른 것인데요. 발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그냥 물가 상승분만큼 탄탄히 오릅니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렇게 급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50% 내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2단계는 착공을 하게 되면 또다시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보통 50% 내에 상승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준공, 개통이 되고 나면 50% 내로 또다시 급속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법칙을 요약하자면요. 부동산 상승의 법칙은 발표,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8에서 10년이 소요가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약 50%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총 약 3배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원칙입니다. 3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3승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3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3승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상승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고속도로 IC, 개발지역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돈이 되는 것은 역세권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역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역, 즉 앞으로 역이 생길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획이 발표나기 전에 또는 계획이 발표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신문 기사로요? 텔레비전 뉴스로요?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철역이 어디에 생길지를 알고 싶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의 건설 계획을 담은 미래 대한민국 철도망의 청사진입니다. 이 계획이 반영된 후에야 사전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겨져야만 예타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의 건설 방안, 그 밖에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철도의 중장기 건설 계획. 다음으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요, 10년 단위 및 5년 주기로 발표한다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계획을 2006년에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계획은요, 2011년도에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계획이 담겨져 있었고요. 제3차 계획은요, 2016년에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발표한 시점을 보시면요, 2006년, 2011년, 2016년 5년 단위로 하였죠. 그리고 보시면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2016년에서 2025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언제 발표하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1년, 바로 작년이죠. 발표하였고요. 10년 단위니까 2030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굿바이.